네, 2022년 10월 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저녁 놀라운 뉴스가 나왔죠. 오늘 오후 2시께 인민군 전투기와 폭격기 12개로 구성된 편대가 우리 군이 설정한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시위성 비행을 했다. 공대지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 F-15K 등 30여 대의 전투기가 대형 출격했다. 이야,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도합 12대가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쪽, 황해도 곡산에서 황주 쪽, 쉽게 말하면은 백령도에서 연평도 이북에 있는 북한 땅에서 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바로 북쪽이 아닌 연평도 북쪽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황해도 땅에서 비행했다. 그리고 1시간가량 공대지, 하늘에서 땅으로 총을 쏘는, 기총을 쏘는 사격훈련을 했다. 이겁니다. 북한이, 조선인민군이 전투기를 이렇게 많이 띄우는 것은 사상 최초일 겁니다. 북한은 기름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미사일은 만들어 핵은 개발했는데 연료 아까워서 비행기 전투기 못 띄웁니다. 근데 12대를 한꺼번에 띄웠습니다. 폭격기까지. 한국 공군에서 F-15K 등 30대의 전투기가 대형 출격했습니다. 근데 이 인민군 전투기들은, 군용기들은 전술조치선을 넘어오지 않았답니다. 전술조치선을 뭐라고 설명하면 됩니까? 제가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정리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노플라이 존을 설치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반도에도 노플라이 존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노플라이 존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과거 코소보, 그 다음에 이라크에 설정됐던 것이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쳤기 때문에 그걸 쫓아내고 난 다음에 북이 17도인가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영국과 미국이 노플라이 존을 설치해서 이라크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다 격추시켜 버렸었죠. 근데 그거와 비슷한 게 한반도에 있다. 휴전선 북쪽에 있다. 북쪽에서 뭔가 공격성 비행이 날라오면은 우리한테 통보 없이 날라오면 쏴버리는 선이 있습니다. 이게 전술 조치선부터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북쪽에서 인민군이 대량으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이런 훈련 지금까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인민군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이틀 전에는 IRBM을 쐈고 또 지금 또 쐈죠. 그리고 지금 한국, 일본, 미국 이지스함이 동해에서 연합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로 봤다는 겁니다. 너 한번 맞아볼래?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하고도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푸틴의 요구도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의 집중을 흔들기 위해서라도 동쪽에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또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이 흔들다 보면 미국이 신경 쓰다 보면 중국이 또 달려오는 미군을 의식하다 보면 중국이 본의 아니게 러시아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미국을 견제하면서. 그럼 미국은 북한, 중국으로 힘을 쓰니까 러시아는 쉬워지는 거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든 러시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푸틴이 시진핑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동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뭘까요? 기름 주면 되잖아요. 북한으로 가는 기름줄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압록강에 한 다리가 있는데 수풍댐 말고 작은 댐이 있습니다. 그 댐으로 연결된 송유관이 중국에서 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핫산인가 지나서 저기 함경북도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기름 주면 되잖아요. 그 북한 러시아 제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북한은 제재 받을 대로 받고 러시아도 이미 제재 받을 대로 받는데 뭐 배째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다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도 있으니까 러시아에 제공해주면 어떡할 거냐.
왜? 북한도 할 말 있어요. 러시아도. 지금 야 니네 한국은 폴란드에 K2, K9, FA50 준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주면 뭐가 틀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너희도 지난번에 현무포 쐈다며? 국군의 날 공개했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바박거리고 있고, 지금 온갖 좌파들이 민주당과 더불어 지금 거세게 덤벼들고 있죠. 안규백이라고 하는 전직 국방위원장은 한미일이 동해에서 잠수함 작전하는 걸 좌표를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이적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도 국방위원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번 흔들어 보지 뭐. 그래, 박헌영이가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남노당이 일어나니까 쳐들어가자 알아서 6.25 유도해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의 얘기가. 여기 좌파들이 있으니까 북한은 해볼만 한 거지. 윤 대통령 인기도 없고. 윤 대통령 지금 많이 몰리고 있죠. 제가 윤 대통령한테 주문하는 거는 대북 독트린을 발표하고 우리 군을 확실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해서 지금 국정원장, 안보실장 약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 국정원장도 존재감이 없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한동훈 같이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김승경 합참의장도 참 착한 군인 같고 군인들은 좀 거칠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저러고 나면은 NLL을 북쪽으로는 원래 NLL이라는 게 북한 배들 내려오라는 게 아니고 노던 리미트 라인이잖아요. 북한 애들이 못 내려가면 서던 리미트 라인 해야 돼. 남방 한계선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간 걸 막기 위해서 노던 리미트 라인 만들었지. 6.25 전쟁 끝나면서 서해 북쪽, 동해 북쪽은 모든 섬은 우리 국군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정전협정 맺으면서 그 부대를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특공대도 가 있었고 켈로 부대 같은 거, 해병대는 원산합부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안 내려가겠다, 올라가겠다 막 하니까 그 부대 못 올라가게 하려고 노던 리미트 라인 친 거거든, NLL. 정전하려니까. 그리고 9월산 유격대, 9월산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부대 다 빼갖고 만든 부대가 동키 부대고 동키 부대 뿌리에서 육군 특전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6.25 막판에 우리가 유리했어요. 그러면 NLL은 이북을 보호해준 건데 지금은 우리가 보호받고 있거든. 이때쯤 되게 되면 우리는 노던 리미트 라인 해제하겠다. 한국 해공 공군 NLL 이북으로 올라가 작전해라. 북한 영해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사일을 빵빵 쏘는데 북한 겁주려고 우리 쪽 바다로 쏘지 말고 북한 영해엔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북한 쪽 공해로 쏘세요. 그리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거라도 위험한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린 때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상당 기간 올라갑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거죠. 경제도 어려워지고 안보도 어려워지고 야당도 어려워질 거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너무 한랑하게 가셨죠. 쉽게 보고 가고 있었죠. 정치는 장난이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은이는 장난이 아닌데. 저거는요. 코피를 한 10번 터트려야 겨우 될까 말까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책 조이 제독 제 소개하면서 미국은 군대를 뻥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교의 수단으로서 한 번씩 때리고 외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도 그걸 안 해서 얌전한 외교가 정상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한 번씩 패야 됩니다. 북한이 이번에 전술조치선 내려왔으면 그게 일종의 노플라이 존이라서 우리 쪽에서 쐈겠죠. 또 고민을 하고 쏘겠지. NLL 내려오면 쏠까 말까 고민하다가 쏘는데 쏘지 않고 뭐 방송하고 들이박다가 나중에 쏘는데 쏴버려야죠. 대통령이 NSC만 자꾸 열지 말고 회의 열면 뭐 할 거예요? 위임하시고 무조건 조치하라 그래야 됩니다. 그럼 긴장이 굉장히 올라가서 틀림없이 북한은 그걸 핑계로 핵실험할 겁니다. 지금 푸틴도 우크라이나 압박하면서 핵공격하기를 핵실험하겠죠. 흑해에서 하거나. 겁주겠죠. 북한도 그렇게 할 겁니다. 7차 핵실험 할 겁니다. 핵실험하면 죽인다고 대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여야 됩니다. 북한 생각보다 강한 나라 아닙니다.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 닌자 미사일 미국이 갖고 있는 드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드론 같은 걸로 김정은을 잡아야죠.
솔레이니만이 이란 특전사령관을 이라크 왔을 때 미국이 닌자 미사일로 죽여버렸잖아요. 아프간에 있던 알카에다 1인자도 죽여버렸잖아요. 김정도 이렇게 잡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 그런 작전을 딱딱 지시하면서 잡아라, 한국군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윤 대통령 이 정치적으로 20%밖에 지지 안 되는 거, 경제적으로 어렵고 폭망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김성한 안보실장, 이정석 국방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겨드려야 됩니다. 제가 거듭해서 윤 대통령은 대북 독트린, 털끝 하나라도 우리를 건드리면 너희는 골로 보낸다. 뭐 저처럼 이렇게 험한 말을 쓸 수는 없지만 부드러운 말을 쓰더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몇 번 실수를 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일전 불사를 했기 때문에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하고 대화가 있으면 있을 겁니다. 대화 지금 하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야 하는 겁니다. 대화하자 하는 쪽이 지는 쪽이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양보 안 할 겁니다. 노 플라이 존 철저하게 지키고 NLL 해제하고 우리도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공해상에선 작전한다. 그런 개념으로 대북 독트린 비슷한 걸 발표하면서 북한을 거칠게 다룰 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사용하면 뭐 우리도 그에 대응한 상황하면서 그래 써봐 하고 붙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그런 세력 나오겠죠. 천안함 사건 때도 강하게 나오니까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고 누가 나왔죠? 문재인 세력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론을 흔들어놔서 더 약해졌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었죠. 이명박 정권이. 그런 좌파들이 준동을 할 겁니다. 다 예상하면서 강력하게. 이명박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천안함 사건 때 엉성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폭망했습니다. 제가 그때 쓴 책이 천안함 정치학 그러면서 이명박식 보수는 왜 실패했는가 썼는데 그 반복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외교안보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너무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라도 좀 강공 모드로 우리 군부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기를 악망하는 바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